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 풀이를 진행해 볼 기업은 바로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인턴 채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채용 연계형 인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중앙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조금 꽤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목풀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을 준비하지 않으셨더라도 농협중앙회라는 기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협동조합이죠. 여러분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또한 뭐 공공기관이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기업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린 협동조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조합원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미지에도 첨부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 사업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임대나 이제 대관 사업을 제외하고 아마 크게 굵직하게는 12가지 사업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만한 사업들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아마 TV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홈앤쇼핑입니다. 홈앤쇼핑이 왜 여기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앤쇼핑의 설립 목적을 보시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판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의 목적과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회사로서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이 노란 우산이라는 걸 아마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공제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통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란 우산 공제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기업 분석을 진행하면서 어느 한 보고서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들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애로사항을 토대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거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지원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들을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직접 정책을 만든다거나 제도를 편성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또한 이런 것들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거나 컨소시움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지원, 즉 서포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도 어떤 서포터의 역할로서 지원자의 역할로서의 한번 역할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도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냥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 본인이 다닐 직장으로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계획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본인이 다닐 직장으로서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원 동기죠. 근데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이 문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아니면 컨소시엄 등등 1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께서 그 중에 혹시 관심이 가는 사업, 어떤 건 내가 기여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자의 역할이나 서포터의 역할, 어떤 협력이나 상생, 그 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충분히 일을 하실 만한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소기업 중앙에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관점으로도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다른 기업에서도 좀 많이 작성해 보실 수 있는 지원 동기죠. 아마 여러분들 다른 기업에서 많이 작성해 보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작성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기여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어떤 중소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내가 특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지원함에 있어서 내가 발휘할 기량과 역량이 있다면 그것들을 듬뿍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발휘해 나갈지 그걸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많은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문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계획 작성하시기가 아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57D 홈페이지 항목풀이에 보시면 제가 첨부 자료를 올려놨는데 조금 양이 많습니다. 대략 페이지로 68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 68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모두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있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혹시 기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지 아마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거는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몰라서입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첨부 자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어떻게 수립해 나가고 이뤄나갈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가져온 방향성은 사업 관심도에 따른 지원 동기입니다. 자, 사업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씩 문장으로 바로 지원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다고 하나요? 바로 판로 개척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사업 관심도에 따른 지원 동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씩 문장으로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가져온 건 뭔가요? 바로 판로 개척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왜 이런 걸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시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의 그런 우수한 제품력이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펼쳐지지 않은 게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유는 꼭 본인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봤다라 그리고 내가 이거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이유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그 첫 문장에서 말했던 두 가지 문장이 타당하게 성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내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선택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있죠.
기업에 대해서 너무 서술하지 마세요. 내 관점에서 너네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어떤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드러내시겠다고 여기서 장문으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짧고 함축적으로 선택한 이유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휘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한 문장 내가 이 기업에서 기여할 점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문단은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중소기업 중앙회를 선택한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뭘 말해주고 있나요? 네,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계획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작성하시려면 좀 힘드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7D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그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감잡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히고 싶다, 판로를 개척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 2가지 정도 말해주고 있죠. 국내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유통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조사나 아니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말해주면서 자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가 6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함축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굵은 글씨로 남겨드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원동기 작성하시는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꼭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600자 안에 작성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목풀이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사실 문항이 좀 많습니다. 6개의 문항인데 모두 풀어드리면 저희가 좋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풀이와 더 많은 예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D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항목풀이 게시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마 내년에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딥둥이 여러분 안녕.